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복돼지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리플이 이렇게 하락해 있었죠.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를 지속적으로 리플이 상승하는 힘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받쳐지고 있는 지지 영역들이 꾸준하게 받쳐져야 상승의 힘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재차 상승하는 힘을 계속해서 노려보다가 약 10% 조금 넘게 수익권에 있었는데요. 자, 그렇지만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하락하는 걸 보고서 본절보다 조금 약수익으로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밤에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죠. 자, 리플 3,600원 자리 잘 지켜내지 못한다면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드렸고요. 자, 따라서 물량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덜어내시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 피할 수 있었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왜 저녁 시간에 하락이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봐야 될 종목들이 더 있었죠. 자, 어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었던 도지코인. 자, 우리가 들어갔던 자리에 비해서 가장 높았을 때는 약 10% 정도 수익권에 있었고요. 자, 현재도 도지코인은 하락하는 매도의 그림 없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코인 제타체인이었죠. 제타체인 역시도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들어갔던 자리에 비해서 가장 높았을 때는 12% 정도 수익권에 있었고요. 현재는 다소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도하는 그림 없이 횡보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차트를 계속 관찰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짜놓은 알고리즘 기반의 차트 분석으로 시장에 큰 폭의 변동이 생기면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 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요즘 같은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속도죠. 지난주에는 리플 관련해서 매일같이 많은 기사들이 나왔었는데요. 자, 하지만 실제로 리플에서는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고 다만 비트코인과 리플 같은 대장주들보다는 요즘에는 알트코인 같은 소형 종목들에서 많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과 리플 같은 큰 종목으로 수익 내지 못한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도 매일같이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 수익 볼 수 있는 많은 기회들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알트코인들을 거래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나는 대응하는 게 조금 어렵고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면 다릅니다. 010-8199-7263으로 종목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100% 무료로 하고 있고요. 저는 그저 여러분들이 수익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다시 리플로 돌아와서, 자, 리플이 지난밤 사이에 왜 빠졌는지 알아야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준비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우리가 코인 시장을 보고 있긴 하지만 코인 시장은 큰 흐름에서 보면은 자산 시장에 속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자산 시장의 심리와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증권 시장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밤에 미국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난밤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첫 번째 요인은 AI 컴퓨팅 장비 투자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등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백악관이 자동차 관세 발표를 예고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역의 불확실성과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조성이 됐고요. 자, 실제로 미국장이 마감된 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6년 전에 보류했던 자동차 관세 칼 휘두른 트럼프, 관세 전쟁 격화됐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한층 가열하는 양상이다. 자,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고요. 자, 이는 지난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분야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품목별 관세가 또다시 부과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미국 시장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나스닥은 지난 24일 이후로 지속해서 올려주었던 자리들 마침내 상승의 목표가 자리까지 도달한 상황이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보는 듯 하였으나, 자, 어제 미국장이 시작한 저녁 10시 이후를 시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장 마감하기 직전까지 끝내 상승으로 다시 자리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나스닥은 상승할 때 뚫어줬던 저항 영역을
다시 한번 지지해주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림 나와주었어야 하는데요. 시장에 크게 불안 심리가 조성된 만큼 다시 한번 뚫어주었던 영역에 하단으로 내려와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당 영역을 뚫어주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혼조세로 접어들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아져서 상승의 그림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겠죠. 이어서 우리의 코인 시장의 대장 비트코인 같이 한번 봐야겠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종의 시장에서 지수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비트코인 우리는 지난 24일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기에 좋은 흐름이 나와서 해당 구간 쭉 끌고 가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목표가 자리까지 달성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시장은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서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제 나스닥 지정과 마찬가지로 저녁 밤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한 차례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렇게만 보시면 비트코인 당장이라도 쭉쭉 빠지면서 내려갈 것 같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또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단단한 하방 지지 영역, 이곳을 깨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복대진님, 각각의 영역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이 영역의 디테일한 가격이 궁금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께 디테일한 자리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해당하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지금까지 미국의 자산시장의 흐름 살펴봤었고요.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 이어서 살펴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건 또 우리의 종목 리플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요. 바로 내 돈 보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건데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보시면 굉장히 흔한 풍경이죠.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 뽑고 돈 맡기고 찾고 하는데 보통은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리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돈을 맡기고 찾는 데만 해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가진 돈을 해외로 보내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까요? 먼저 환전도 해야겠고요. 은행 창구에서 접수를 한 내용으로 송금을 해야겠죠. 그러면 송금을 한 거를 외국에서 또 받기까지 좋기 3일에서 일주일까지도 걸리기도 하는데요. 더군다나 수수료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붙는 건지 이런 걸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요즘같이 디지털화된 세상에 이렇게 돈 보내는 게 맞나? 야,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리플이 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리플 트럼프 당선 후 결제 계약이 급증했다.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가?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리플이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을 해결한 이후에 미국에서 사업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몇 주 만에 더 많은 은행과 계약을 체결했다. 어떻게 체결했냐? 리플의 기술은 기존에 며칠 걸리던 거래를 단 몇 분 만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력을 갖췄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리플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은행이 늘어나면 XRP가 국제금융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드는 의문, 리플이 뭔지는 우리가 계속 다뤘기 때문에 익숙해서 알겠는데 스위프트 이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계속해서 알아보시면요. 리플랩스는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혁신하려는 기업이다. 반면에 스위프트는 50년 이상 운영되어 온 결제 네트워크로 현재 기존의 은행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스위프트의 기술은 느리고 비용이 높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우리 리플은 송금을 위해서 통화를 XRP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목적지 통화로 다시 변환해서 즉각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장점 때문에 리플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지난 6주 동안에 미국 은행들과 체결한 계약수가 이전에 6개월 동안에 계약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스위프트 현재 은행들에서 이용되고 있던 구시대적 체제이다. 그렇지만 리플은 이걸 보다 개선해서 나온 차세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기사만 보고 딱 넘어갈 거 아니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요. 그러면 스위프트는 도대체 왜 구시대적이고
리플은 차세대의 방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기존의 스위프트가 하고 있는 방식은 중간에서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은행에서 외국에 있는 B라는 은행에 돈을 보낼 때 중간에 스위프트라는 체제에서 중개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야, A에서 돈을 보냈으니까 B야, 네가 이것 좀 처리해줘라. 이렇게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리플은 실시간으로 결제하고 정산해서 통합하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중개자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바로 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수시간에서 수일이 걸렸던 게 평균적으로 3초에서 5초 내로 바로 완료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 기존의 은행 체제에서는 은행들이 업무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평일에만 운영을 했잖아요. 심지어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때는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이 리플의 체제에서는 24시간 365일 언제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비용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죠. 자, 기존의 은행 체제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송금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다단계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했고 외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외환 수수료 또한 발생을 했었죠. 자, 하지만 현재 리플 체제를 이용하게 되면 이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게 큰 비용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은행들이 송금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기존의 방식은 A은행이 해외에 있는 B은행에 돈을 보내려면 직접 돈을 보내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A은행이 먼저 해당하는 나라에 계좌를 개설한 상태로 미리 돈을 넣어놨어야 됐고요. 중간에서 B은행한테 야, 이거 돈을 이체해줘 라고 하면 미리 여기서 입금을 해놨던 돈을 보내주는 방식이었죠.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A가 미리 여기다가 돈을 넣어놨어야 되고 또 중간에서 또 보내줘라고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그러면 B가 또 이걸 다시 찾아주는 방식 얼마나 복잡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A에서 B까지 돈을 환전해서 바로 쏴주는 방식, 이렇게 굉장히 간소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파고들다 보니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이 중간에서 환전을 하고 보내는 거를 이 매개체를 리플이 한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달러를 그렇게 쓰면 되잖아. 어차피 돈 보내는 거 똑같은데 이 매개체를 달러로 해가지고 바로 달러로 보내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층 더 깊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달러를 쓸 때랑 리플을 쓸 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자, 먼저 미국의 달러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법정 통화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속해 있는 주권 통화이고요. 미국 정부에 의해서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의 리플 전 세계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중립 자산이죠.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리플랩스가 관여를 하고는 있지만 탈중앙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고 있는 엄격한 정부나 관리 주체가 존재하진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를 했던 거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롭고 빠르게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자, 그리고 기존 방식에서는 스위프트 체제에서 메시지를 전송한 후에 A은행과 B은행 간에 정산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었는데요. 하지만 리플 체제에서는 전송과 환전 그리고 정산이 동시에 실시간 처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존의 체제보다 빠르다, 그리고 과정이 심플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확 와닿게 표현을 해드리자면요, 한마디로 지금 과정은 과거의 손편지 시대에서 이메일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과거에는 낭만 넘치게 일일이 손으로 꾹꾹 눌러서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야 됐고요. 그러면 그 우체통을 우체부들이 와서 열어보고 다시 편지를 보내는 곳까지 배달해야 됐었죠. 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발송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까지 날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이메일 체제였잖아요. 자, 이것처럼 지금 과정은 이런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된 쉽고 빠른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혹시라도 이런 내용을 주변에 공유하고 싶으시거나 더욱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8199-7263으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 편의 보고서로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거나 두고두고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우리의 리플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놓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리플 차트로 돌아가서 우리가 리플을 어떻게 거래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리플의 단기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자, 리플은 지속해서 받쳐주고 있던 하단의 지지 영역을 유지하지 못한 채 어제 저녁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한 차례 하락이 나왔고요. 현재는 매도의 목표가 자리까지
모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역까지 내려온 다음에 소폭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자, 오늘 관건으로 볼 것은 더 이상 하단에 있는 이 지지 영역이 무너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 영역이 잘 지켜진다면 다시 한번 횡보를 하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림 나올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지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를 섣불리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방식은 해당 영역이 잘 지켜지는지를 관찰하고 다시 한번 좋은 매수 흐름이 나왔을 때 그 자리를 노려서 들어가는 거죠. 굳이 여기에서 계속 흔드는 거 보면서 고통받을 필요 없잖아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방식은 딱 오르기 직전에 그 시간을 노려서 최대한 들어가자마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 스나이퍼 같이 원샷 원킬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해당 영역의 가격대가 궁금하시거나 앞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을 때 같이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8199-7263으로 종목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하면 다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조금 더 기다리시라. 기존의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도 섣불리 물타기 하지 마시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도 섣불리 진입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리플을 들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타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려서 계속 고통받거나 이런 거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고요. 좋은 자리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잡아서 수익을 본다면 오히려 어정쩡한 곳에서 물려서 수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장의 실시간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 눈을 기르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같이 했던 것처럼 종목에 대한 뉴스 또는 정보,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로 실제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읽어낼 수 있어야겠죠. 자,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서 이렇게 뉴스와 정보들을 찾아보고 실제로 차트에 적용시켜보면서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장하실 수 있도록 언제까지나 함께할게요. 자, 그럼 내일도 더 좋은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고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복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